한 여자 기숙사에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아마 보낸 발신자는 그 수신인의 남자친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수신인이 너무나 기쁘고 또한 가슴 벅차서 주변에 또한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내용을 전체를 보여주진 않았겠지만 어찌되었건 아우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가 한 통 왔어. 요즘 우리 문화 속에서는 편지가 없죠, 그죠? 요즘 현대인들에게서 이런 종이로 쓴 편지 물론 있긴 있겠지만 거의 다가 카톡이나 또 다양한 방식의 어떤 빠른 그런 방식을 사용하겠죠, 그죠? 그런데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 편지를 받은 여자분의 어떤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읽고 나서 히스테리 발작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질투심이 일어났든지. 그래서 그 주변 친구들이 다 같이 공감하면서 욕을 해주기도 하고 뭔가 히스테리적 발작에 참여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프로이트가 1921년에 출간했던 마센 푸시콜로기 und ich Analyse라고 하는 집단 심리학과 자아 분석이라고 하는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재밌겠죠, 그죠? 예도는 지금부터 프로이트 강의 17번째 이어나갑니다. 예도의 클래스로 풀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편지를 받고 그 기숙사라고 하는 어떤 공간, 그 주변 친구들이 공감하는 어떤 그런 제스처. 리비도는 뭐야? 감염된다는 게 있는 거야, 그죠? 집단 심리학과 자아 분석의 작품을 읽는 데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안슈테쿵, 감염이라는 거, 전염시킨다, 감염시킨다라는 개념하고 주게스티온, 암시라는 개념이 있어. 암시는 여기서 누구야? 여기서 어떤 질투의 리비도가 퍼져나가서 히스테리적 발작을 일으키는데 공감하는 그 주변의 모든 친구들, 집단이겠죠, 그죠? 리비도는 집단으로 흘러 들어가서 감염시키고 전염시켜서 퍼뜨리는 능력을 갖고 있다. 두 번째는 암시. 누구를 암시해? 편지를 보낸 남자친구인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보면은 여기에서 히스테리 발작을 같이 일으키는 그 주변 친구들의 어떤 정신 분석을 해보면 이 남자 친구를 같이 욕하고 같이 비난하기도 하고 뭔가 공감하고 그 편지를 받은 수신자의 어떤 질투를 함께 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그 비난에 참여하는 감염된 리비도를 함께 공유하는 그 사람들의 내면은
그 수신인을 질투나게 하는 그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고 하는 독특한 분석이죠. 그죠? 그래서 리비도는 뭐야? 집단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대상을 갖고 있다. 대상과 동일시했을 때 집단에서 이러한 감염의 힘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대상의 암시는 누구야? 주게스치오는 누구야? 당연히 편지를 보낸 남자친구겠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는 다양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프로이트는 특히 이 집단 심리학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공동체를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집단 심리 개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거기에도 뭔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종교, 가톨릭 예배라든지 개신교의 예배 공동체와 같은 그런 것. 그 다음에 혁명의 군중들, 정치적인 어떤 모임. 그래서 그 지도자를 환호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보잖아. 그죠? 선거철이 다가오면. 그런 것에서 이러한 리비도 집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도가 볼 때 또 다양한 다른 것들을 언급할 수가 있는데요. 음악회 같은 거, 록 음악회.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리비도의 동일시를 서로 느낄 수 있는 뭐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프로이트 개념은 동일시인 거예요. 글라히, 제충, 이덴티피찌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특히 프로이트의 이 집단 심리학과 자아 분석의 이 작품은 나르시시즘 서설까지 올라가. 최초의 리비도 부착은 자아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이죠. 그죠? 점점 커가면서 이제 대상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집단 심리에서 나타나는 이런 리비도 감염 현상은 대상 선택의 동일시와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즘 서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타나는 쾌락 원칙을 넘어서 이런 작품들과 연관하여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종교 예배라든지 특히 정치적인 어떤 선동을 하는,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연설을 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고, 특히 음악회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 거기에는 항상 그 대상이 아이돌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뒤에 나타나는 이드와 자라고 하는 그 작품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초자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아 이상이 형성되는 거예요. 특정 대상에게, 그죠? 특정 대상에게 나의 리비도를 부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집단이 있는 거예요. 집단이. 그래서 동일한 대상을 선택하여 거기에
리비도를 집중시키고 거기에서부터 그 힘을 또한 그 집단 전체에 서로에게 공유하는 것. 이게 바로 집단 리비도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오늘날의 정치 현상. 특히 미국의 트럼프가 또 다시 돌아온다고 하죠. 그죠? 여기에서 두 가지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리비도 부착에 동일시에 성공했을 때는 이 리비도를 투사한 그 집단 역시도 풍성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패했을 때는 공허해지고, 물론 거기에 감염됐을 때는 그 공허감이나 부착한 자의 어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거의 마조키즘적인 상태까지 가서 자기는 없애고 대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초자아를 형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에겐 신인 거야, 신. 근데 여기에서 실패했을 때 그 자아는 정말 엄청난 좌절과 우울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죠, 가끔. 그죠?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선전이나 또 정책을 막 지도자가 이야기할 때 거기에 환호하는 대중들 가운데에서 가수가 막 열광하면서 노래할 때 거기에 모인 전체 집단을 디오니소스적 광기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군대 역시도 그죠. 이러한 전우회라든지 이 위기 때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히틀러는 양쪽을 다 갖고 있었죠. 그죠? 연설을 할 때 이 군중을 하나로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나 군중의 마음은 뭐예요? 언제나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거예요. 군중은 언제나 달라. 그죠? 예수를 병을 고치고 또 신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같이 함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이런 기적을 보여줄 때 그 군중들은 예수를 환호했죠. 그런데 그 뒤에 몇 년 지나서 곧바로 십자가에 달아라 그러는 거예요. 군중은 언제나 그러는 거예요. 군중이라고 하는 건 책임이 없어. 그리고 군중 심리에 의하여 타자를 살해해도 거기엔 책임이 없어. 어떤 계별이 정해진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열의 극탕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게 군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군중이 그렇지 않겠죠. 그죠? 또 이 군중은 하늘의 뜻을 대표하는 대표자이기도 한 거예요. 이 양면성이 있는 거야, 뭐든지. 그래서 민심을 읽어라 그러잖아. 그죠? 이건 또 다른 면으로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시에 성공했을 때는 엄청난 어떤 리비도를 부착한 그 당사자 역시도 충만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아가 집단 심리 말고 개인 심리에서도 자아가 대상을 잘 선택해서 서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은 그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야. 그죠? 거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이별을 통하여, 아니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세상을 떠난다든지, 그때 그 자아가 투자했던 리비도는 나에게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야. 그죠? 그때의 우울증에, 애도에 실패했을 때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그 자아는 아파하고 그 상실감에 슬퍼해야 돼. 이런 것들이 또 현실이죠. 그죠? 그래서 집단 무의식에 있어서도 특히 정치 지도자에게 투사했던 그 리비도가, 그 지도자가 당선이 돼서 정치를 잘 하고, 그죠? 그래서 만족스럽게 했을 때는 이게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국가 전체를 잘 이끌고 나가고, 그래서 그 동일시기에 많은 결과물을 낳고 풍성해지고 성과를 거두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때 동일시는 그 대상 리비도지만 그 대상은 자아에게로 돌아왔을 때 자아 자신인 거예요. 근데 이게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자아 이상인 거예요.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때 그 투자한 리비도가 자아에게 돌아왔을 때 그것은 초자아로 나타나, 자아 이상으로 나타나는, 이때 자아는 뭐야? 마조키즘적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당신은 신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만족감을 얻는 것 같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엄청난 균열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일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처음에 30년대 초반에, 그죠? 딱 독일에 등극하면서 1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으로서 베르사유 조약, 그것에 의하여 엄청난 독일 국가가 위기를 겪은 거예요. 이때 히틀러가 딱 나타난 거예요. 이때 내가 빚이고 뭐고 내가 다 청산해 줄게. 이 위기 때 어떤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딱 나타나서 음악 가운데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 군중들을 딱 사로잡은 거야. 군중들은 환호하면서 히틀러에게 리비도를 투사하면서, 그리고 그 환호하는 그 군중들 가운데에서 리비도를 서로 교환하면서 완전히 하나의 독일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망할 징조인 거야, 그죠? 이게. 그래서 집단 리비도가 폭발할 때 이건 완전 광기예요. 그 지도자가 뭘 하든 옳다 그러거든. 이건 오늘날 21세기에도 나타나. 자본주의의 어떤 세계화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균열들을 특정 지도자에게 투사해서, 그죠?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유럽에도 나타나고 남미에도 나타나고 미국에도 나타나고, 그래서 환호하면서 그 지도자가 뭘 하든 옳다, 유대인을 때려잡아도 옳다,
희생양을 만들어서 특정 집단에게 투사해도 옳다. 뭐든지 옳은 거야. 이때부터 미친 짓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죠? 마르크스의 어떤 그 평등에 대한 그 사유가 스탈린에게 고착화됐을 때, 그죠? 나타났던 엄청난 환호에 의하여 혁명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도구마화 되었을 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적 용어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이, 대중이, 그죠? 투사하는 그 리비도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굴락을 만들어도 오케이. 그래서 쥐잭이 그러잖아. 이데올로기의 대상은 언제나 숭고한 대상인 거예요. 그게 환상임을 알 때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이데올로기적 숭고한 대상이 몰락할 때까지도 모를 때가 있어. 몰락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한 꿈을 꾸는 거야. 이런 정도로 무서운 거야, 여러분. 이런 정도. 이것 잘못 청산하게 되면은 정말 청산할 때까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철저한 청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투사했던 리비도가, 아니면 그 집단 어떤 리비도의 광기로부터 벗어나서 그것이 다 죽었을 때, 이제 이성이 그것을 사유해 보면은 엄청난 거야, 여러분. 그죠? 거기에 대한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은 엄청난 거겠죠. 문명 속에 불만해서 프로이트는 문명은 이 양심의 가책과 또한 죄책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집단으로서 인간이 문명을 건설할 때 거기에는 언제나 공격 본능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리비도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뭔가를 모으고 이런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언제나 무생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타자를 공격하고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래서 생명체를 왜곡시키는 사디즘과 마조키즘적인 힘이 함께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죽음 충동이 함께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옳다. 우리도 역사 속에서 보는 거야. 우리도 예외가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비판 이론가들과 같은 날카로운 이성을 갖고 이러한 정치를 자기 비판할 수 있는 아도르노나 마르쿠제나 하버마스나 이런 비판 이론가들의 어떤 냉철한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죠. 그죠?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 심리에 의하여 그 초자아가 나에게 다시 내면화돼서 또 다른 공격 본능으로 타자를 살해하는, 엄청나죠? 이 광기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오늘 또 보는 거야, 여러분. 곳곳에서. 그러나 이 리비도의 집단 무의식적 어떤 그러한 투자가 반드시, 그죠?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그 결과를 맺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이 투자로에 의하여 국가를 살릴 때도 있어. 한 공동체를 살리는 힘으로서 그것이 성화될 때도 있는 거야. 특히 한국의 역사 가운데에서 고려시대에 거란족과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그죠? 그때 한민족은 어떻게 했어? 이 리비도 투자를 어떤 대상에게 했다기보다는 그것을 모아서 온 마음으로, 그죠? 특정 정치인 대상에게 투사해서 밀어붙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을 갖고 불성의 마음을 갖고 이 난세를 극복하자라고 했을 때 그때 엄청난 힘으로서 나타났잖아, 그죠? 그때 호국불교가 엄청난 역할을 한 거예요. 한민족의 문화를 지키는 그때 8만 대장경이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그죠? 이미 호국불교는 삼국시대부터 나타났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집단 무의식에 어떤 리비도 투자가 반드시, 그죠? 반드시 나쁜 결과만 낳는 건 아닌 거예요. 이 공격 본능을 적절하게 해소하지 않으면 그 문명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적절하게. 그래서 프로이트 역시도 어떤 적절한 예술 활동, 창조 활동은 이러한 공격 본능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소시킴으로써 그 문화를 유지하고 풍성하게 하는데, 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그런 거예요. 우린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단이 섬기고 전체가 어떤 대상을 추앙하고 그걸 초자로서 내면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이성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명 속의 불만에서 프로이트가 그러잖아.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인 거야. 그래서 예수의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은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반드시, 그죠? 반드시 비판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집단 무의식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이 집단으로부터 우리는 또 물러나서 개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죠? 이건 변증법적인 거예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어떤 무리 본능을 가진, 니체적으로 군집하면서 사는 그러한 동물이지만은 인간은 또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러한 집단 심리학을 통하여 인기를 얻고, 그죠? 그 군중의 환호에 의하여 자기를 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기와 영예와 환호와 그건 영원하지 않는 거야, 그죠? 그래서 예수도
군중들의 어떤 환호를 받을 때 언제나 복음서에 나오잖아, 그죠? 언제나 뒤로 물러나서 그 예수는 신에게 기도하기 위하여 조용한 곳으로 간 거예요. 이 양면성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법구경 수타니파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군중을 좋아해서는 해탈할 수 없나니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집단과 개인은 언제나 변증법적으로, 그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에, 그때에 건강한 동일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프로이트의 이 집단 심리학과 자아 분석을 통하여 자기를 돌아보면 배울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 이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한테서 존재론으로 가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이미 초기부터 문화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정신분석학은 단지 임상실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미 서구 고전에 있는 다양한 고전들, 심지어 닐바나도 이야기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예술 작품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그죠? 정신분석을 수행하거든요. 이미 초기 작품인 꿈의 해석에서 섹스피어의 햄릿과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 나오잖아, 그죠? 이미 프로이트는 초기부터 문화에 대한 해석에 관심을 가졌어. 자기의 정신분석학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이러한 문화에 대한 분석에서 우리는 프로이트의 어떤 정신분석 이론이, 그죠? 리비도 이론이 단지 개인 심리학이 아니라 집단 심리학과도 관계되어 있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존재론과도 관계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락강은 프로이트의 어떤 전체 텍스트를 보면서도, 그죠? 거기로부터 다양한 것들을 읽어내고 자기의 상징계를 이미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존재론적을.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락강을 통하여 지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린 그걸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